그럼. 저 오늘 좀 어떠셔? 뭐 다 안 좋으시다 야. 디스크 때문에. 음. 그래서 근데 디스크 왜 여기서 체크 받으셨었잖아.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래갖고 요즘 들어갖고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허리가. 아니 그래도 어머니가 예전에 찍었을 때는 응. 그 괜찮으셔가지고 응. 일단 약 먹고 좀 좋아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또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좋으셨나 봐? 최근에 들어갖고 이렇게 뒷다리 저리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괜찮으신 건가 한번 좀 물어보고 어허. 그 다음에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뭐 스케줄을 잡아서 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내가 사진을 먼저 봤거든. 이게 어머니 사진이거든. 예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 보면은 이제 허리 디스크가 5번, 4번, 3번, 2번, 1번이 있고 이 사이사이에 물렁뼈 디스크가 있는데 어머니는 이제 연세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지만 색깔이 변하고 퇴행성 변화가 있고 여기 보면 이게 까맣게 보는 게 신경인데 약간 눌림이 있어. 근데 그렇게 저기 심하지 이렇게 돼 않았단 있는 거? 말이야. 그래서 이거보다 뭐 수술적 치료보다는 내 생각에는 어머니가 심하지 않으니까 약이나 또는 주사 뭐 그런 거 하면서 조금 보자고 내가 해서 약 치료드렸거든. 근데 이거보다 더 나빠졌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 한번 모시고 와서 한번 MR 찍어보는 게 어떨까 싶네. 걱정이다. 근데 이게 많이 안 좋아지시는 게 뭐 이렇게 속도가 얼마나 빨리 안 좋아진다 이거를 볼 수가 있나? 그거야 이제 어머니가 이제 느끼고 어머니가 표현하는 거 따라 달라지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우리가 나이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한 해 두 해가 더 빨라지는 거지. 그 MRI가 저거 찍었을 때 그 디스크가 원래 저렇게 까만색이야? 아니지, 까만색 아니지. 이 디스크는 지금 우리 어머니 연세에 보이는 거고 젊은 친구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이제 젊은 친구 거거든. 보면은 디스크 색깔이 어때? 그러네. 하얗잖아. 이게 이제 안에 디스크에 수분이 많아서 물이 많아서 하얗게 보이는 건데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제 탈수가 되면서 까맣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딱딱해지면서 찌그러지고 모양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아프다고 하는 거거든. 헤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작년 거니까 한번 모시고 와서 MRI 찍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래야 치료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오케이. 그리고 뭐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병원 오기 싫어하시잖아. 근데 네가 이제 평소에 이 척추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알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걱정도 덜 될 거고 또 어머니 모시고도 편하단 말이야. 맞아. 이 척추를 보면 일단 목, 등, 허리, 골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커브가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런데 이제 이 커브를 자세히 보면 이게 C자고 역C자 되잖아. 근데 보면은 우리가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 뱃속에서 웅크리고 있잖아.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는 1차 커브라 그래. 근데 이제 태어나서 애가 목을 가누고 그다음에 걷기 시작하면서 허리를 펴잖아. 그럼 2차적으로 생기는 게 이 커브란 거야. 목과 허리라고. 근데 그럼 이제 안에 있을 때는 그거보다 더 그렇지, 동그랗게. 완전 동그랗게 돼 있는 거지. 어. 근데 이게 성장하면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제 그 성장하면서 어떤 외부 환경, 사회적 환경, 또 직업적인 거, 또는 뭐 사고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커브가 변화가 되는 거지. 이제 나이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면 그때 이제 이상하게 벗어나니까 정상에서 벗어나니까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통증이 심해지면 이제 병원에 오고 병원에 왔을 때 어떤 게 문제가 생겼는지 따라가지고 치료를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커브는 유지되고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오니까 좁아지니까 신경이 눌리니까 덩달아서 이제 어머니가 아프게 되는 거거든. 이게 실제 모형이거든. 척추 모형인데 척추를 보면은 이걸 척추체라 그래. 척추체. 그리고 척추체 사이에 보이는 요 물질, 그리고 물렁뼈, 또는 연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거든. 디스크. 이 디스크는 이제 위에서 보면 이중 구조로 돼 있어. 여기가 수액이라 그런 거고, 수액은 이제 물이 많아서 말랑말랑한 거, 충격 흡수하는 놈이고, 요 놈을 싸고 있는 것을 섬유jun이라 그래. 이중 구조로 돼 있다고. 그다음에 척추 뒤에 보면은 공간이 하나 있거든. 여기에 이제 신경이 지나간다고. 큰 줄기가. 이 신경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들이 있어. 이 가지들이 목에서는 팔을 움직이고 허리에서는 다리를 움직이는 신경이 나오는 거지. 이게 원래 그러면 진짜로 이런 색깔이야? 거의 유사하긴 한데 사실은 색깔은 약간 노란색, 약간 진주빛깔 나는 그런 색이 돼 있는 거고. 그 MRI 찍었을 때 저렇게 뭐 까맣게 나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안에 제가 말했듯이 수액에 물이 있잖아. 그 물이 탈수가 되면 MR상에서는 그 까맣게 보이는 거야. 아하. 그걸 보고 퇴행성 변화가 왔다 안 왔다 우리가 예측할 수 그럼 있는 이게 좁아지거나 이러는 거는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고 뭐 나이가 들면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냥 아니면 어떻게 뭐 때문에 이게 점점 낮아지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소모성이거든. 소모성. 이게 논두렁에 물이 있는데 물이 가뭄이 들어서 빠지잖아. 그리고 이제
비가 안 왔어. 응. 그럼 어떻게 돼? 진흙이 굳으면서 응, 응, 딱딱해지지. 응, 응, 응. 딱딱해지면서 갈라지잖아. 똑같은 인생인 거야. 이게. 아, 가운데 액이 빠지면 얘도 그렇지. 딱딱해지고 그렇지. 갈라진다. 충격 흡수를 못하게 되는 놈이고 빠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충격이 되면서 점점 좁아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 이 모양을 보면 이거랑 아, 다르게 굉장히 그러네. 낮아지지. 낮아지고 충격 흡수 못하니까 뼈에 변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뼈가 아, 변형이 실제로 생기는 이렇게 이게 막 더 심한 경우도 있어. 아,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대로 변형이 생겨서 안 아플 수도 있겠지만 보통 아까 내가 말했듯이 신경이 있잖아. 이 신경이 디스크가 또는 뼈가 이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이 신경이 다리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감각도 아프고 저리고 시리고 심해지면은 마비까지 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디스크가 뭐 있다. 우리가 흔히 뭐 디스크가 빠졌다, 뭐 터졌다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게 이제 아까 해박주로 봤을 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 수액? 수액이잖아. 어. 수액이 안에 있고 밖에는 섬유jun이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수액이 밖으로 나왔지. 나오기 위해서 찢어져서? 어떻게 돼? 찢어졌잖아. 어. 찢어졌고 나왔으니까 터졌다고 표현하는 거야. 아, 오케이. 좀 유식하게 말하면 추간판 탈출 중입니다. 에헤이, 근데 우리끼리 말하면 디스크 터졌어.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어떤 퇴행성 변화를 거쳐서 생겼다 그러면은 그럴 때 퇴행성 질환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요 신경 있는 데를 다발을 갖다 건드리면서 뭐 다리가 저린다든지 뭐 그렇지. 그런 게 나오는 그렇지. 거다. 그렇지.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 그지? 안 이쁘니까 요것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시릴 수 있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 자, 척추협착증이라는 걸 보겠어. 아까 제가 이 사진을 보면은 구멍이잖아. 이 구멍에 신경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지? 자, 일단 협착증 자체는 관이 좁아지는 거야. 관이 좁아지는 뼈가 걸 좁아져? 협착이지. 신경이 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는 현상을 협착이라 그러거든. 그 협착의 원인을 따지는 거야. 디스크에 의해서 좁아질 수도 있고, 뼈에 의해서도 좁아질 수 있고, 인대가 두꺼워져서 좁아질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전반적인 현상을 보고 좁아졌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디스크가 문제가 있거나 척추관이 문제가 있거나 둘 다 뭐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증상들은 비슷할 수도 있겠다. 비슷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치료는 크게 우리가 봤을 때는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 있잖아. 그걸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의 협착증은 뭐야? 좁아졌잖아. 좁아진 거를 열어준다. 그런 관점이라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열어줘야 되니까 수술이 필요하겠지. 근데 어머니가 또는 다른 환자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좁아졌지만 증상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 좁아지면 신경도 많이 붓겠잖아. 붓고 염증이 생기면 그 증상만 낮추는 거야. 약을 먹든지 물리치료를 하고 또 도수치료도 하고 때로는 주사까지 맞으면서 구조적인 변화는 없지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하는 거거든. 통증을 갖다가 완화시킨다는 거지 실제로 약으로 뭔가 척추가 변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지. 그렇지. 척추가 변한다. 그런 것이 개입되면 그건 수술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이 아니고 직접 환자를 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꼭 네가 어머니 모시고 와야 돼. 그 지금 진료 끝난 거지? 끝났지는 않아. 올라와서 차 한잔 하자. 그럴까? 올라가 보자. 그러면 시술이랑 수술은 차이가 뭐야? 차이가 있지. 그런데 또 차이도 없어. 그래서 시술이 할 말 내가 되게 많아 지금. 좀 길어질 거야. 그래서 일단 내 방 가서 차 한잔 하면서 설명해 줄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시술이 필요한 거야? 수술이 필요한 거야? 시술과 수술을 뭘 하는지 전에 시술과 수술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거든. 오늘도 환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시술과 수술을 보통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수술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 본다 그러면 오퍼레이션 의사가 환자의 병변을 가르고 째고 잘라내고 그러면서 고쳐나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시술은 뭐냐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는 메디컬 오퍼레이션이야. 그거 똑같다는 말이야. 그지? 근데 환자들은 그걸 혼동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술은 째고 뭔가 그치? 피가 많이 나는 거고. 근데 사전적 의미로는 둘이 똑같아. 그러면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까 말했지 수술은 쨘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그 째는 것을 굉장히 작게 시간도 덜 들이고 안전하고 치료도 빨리 되고 그런 의미에서의 수술적 치료를 시술로 표현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것이 시술이라고 하는 의학 측면이 있어.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보험적 측면이 있단 말이야. 보험적 측면. 그럼 내가 아까 설명했을 때 수술도 때린다. 근데 시술도 조금 째고 때린다.
그래서 하면 보험적에서는 둘 다 수술이에요? 둘 다 시술이에요? 왜냐하면 보험 특약이 있잖아. 수술 특약. 그럼 내가 시술했단 말이야. 그럼 수술을 못 받아. 아, 그러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나는 환자의 뭐 디스크를 제거했단 말이야. 왜? 조금 열고. 그럼 시술했다고 했는데 디스크 뗐어. 그럼 뭐니? 그건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 그렇지. 어. 엄밀히 말하면 수술인데 나는 환자한테 시술했고 환자도 시술을 받아들였어. 어. 보험 청구했더니 시술이니까 안 된대. 의사 그러네. 선생님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시술하고 수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시술이야, 수술이야? 똑같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의사가 환자한테 설명할 때 어머니한테 수술을 선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서 신경의 원래 모습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를 수술이라고 하고 오케이. 그 외적인 거 주사나 약물이나 또는 이제 뭐 물리치료하는 거 그런 행위에서 증상을 캄다운 시켜주는 그런 것을 비수술, 시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머니 입장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끼리 한다 그러면 시술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 요즘 왜 비수술적 치료? 그런 말들이 뭐 광고에서 많이 보는데 그렇지. 뭐 그 고주파 치료 뭐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 비수술적 치료는 시술인 거야? 엄밀히 말하면 시술로 들어가지. 그런데 지금 네가 질문했듯이 시술과 수술을 비교했는데 갑자기 비수술적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닌 거지. 오케이. 수술이 아닌 치료를 비수술적 치료라는 거지. 시술과 비수술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시술은 수술하고 같다 그랬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수술의 반대 개념으로 비수술이 나가는 거고 시술과 수술은 큰 의미에서 같은 개념. 오케이. 그러니까 이만큼이 시술이면 수술은 그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내 시술 받았다, 수술 받았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네. 거지.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해야만 되는 거야? 이제 그게 참 중요한데 이제 교과서적으로 내가 답할 수 있겠지만 친구로서 말한다 그러면 수술은 일단은 의사의 판단이 중요한 거겠지. 근데 그 판단은 객관적인 판단이야. 만약에 그 왔는데 환자가 감각이 이상해요. 온도가 안 느껴져요. 뭐 다리를 뜯었는데 떡 쓰러질 것 같아요. 또는 힘이 빠져요. 이러한 신경학적으로 누구나 봐도 의사가 진찰을 해서 이상하다. 그리고 그 이상한 것이 우리가 사진을 검사했을 때 일치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연되면 영원히 장애가 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쓰면은 이런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사진상으로 별로 안 심해. 어머니 별로 안 심한데요. 근데 어머니가 말하더라고요. 나 난 하루라도 아파. 못 살겠어. 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죽겠어. 하루하루가 힘들어. 그러면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병변이 없다면 안 되겠지만 병변이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환자의 생활, 환자의 라이프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수술적 치료가 될수 있는 고통은 거거든요.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만 환자들을 오랫동안 봐왔을 때 더 이상 이래서는 환자의 삶이 망가진다. 그것도 하나의 수술적 치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좀 민감한 질문인데 그냥 기회 되는 김에 좀 묻자. 이게 신경외과랑 정형외과가 있잖아.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어떤 때 정형외과고 어떤 때 신경외과야? 정확하게 답을 말하면 너 있는데? 내가 네 친구잖아. 내 신경외과잖아. 그럼 나한테 와야지. 오케이. 재밌었고. 답인데, 정형외과라는 거는 일단 뼈 중심. 그지? 그래서 만약에 뼈가 부러졌어. 대퇴골이 부러졌어. 그럼 정형외과 가야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머리가 깨졌는데 막 의식이 없어. 그럼 신경외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고유의 영역은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렇지만 척추가 다리가 저래요. 그러면 신경외과. 우리가 감기 들었을 때 이비인후과 갈 수도 있고 내과 갈 수도 있잖아. 그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정형외과에서도 척추를 볼 수 있고 신경외과에서 척추를 볼 수 있다고. 신경외과에 내가 설명하자 그러면 나는 척추를 볼 때는 약간의 신경 위주로 신경의 관점이 주로 되는 거고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물론 같은 시술을 할지라도 약간의 스트럭처 뼈의 중심으로 치료를 한다고 보면 돼. 그러면 신경과는 또 뭐야? 이게 또 질문이 많네. 죄송합니다. 신경과라는 거는 자, 신경이 들어가잖아. 신경은 중추신경도 있고 말초신경도 있고 중추신경이 뇌, 척수 거기서 신경이 나오지. 말초신경도 있단 말이야. 거기에 생기는 질환을 담당하는 과야.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신경외과야. 신경외과. 신경외과야. 그럼 신경외과, 신경내과야?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영국 같은 경우는 내과의 한 분과가 신경과야. 아하. 그렇게 되거든. 근데 한국에서는 굳이 나누진 않아. 그냥 신경과라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내과라고 하지만 원래 노멀한 그 용어는 신경과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 지금 아까 이제 수술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이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을 제외하고 어떻게 하면 좀 관리를 잘하면서 오래 쓰는 거니? 그러니까 이제 치료적인 거 말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잖아. 그거는 이제 디스크는 어쩔 수 없어.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 퇴행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치료한다고 해서 재생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려 그러면 퇴행성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잖아. 그 방법이 디스크를 싸고 있는 주위 조직, 근육 강화하는 거. 요즘에 하수 얘기 많아하는 코어 근육 있잖아.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면 디스크의 압력을 부사시킬 수 있으니까 퇴행 속도를 코어 늦출 수 근육이 있다고. 기립근도 들어가는 거야? 당연하지. 아 그래? 앞뒤가 다 들어가는 그렇지. 거야? 코어라는 거는 디스크를 싸고 있는 앞뒤 좌우 다. 그래서 코어처럼 보인다 그러는 거거든. 그거를 훈련하는 방법이 뭐 빨리 걷기라든지 뭐 스쿼트라든지 또는 뭐 플랭크라든지 그런 약간 정적인 운동을 하면서 한다 그러면 디스크를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겠지. 또 중요한 거는 체중 조절이겠지. 살이 찌면 안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살 좀 빼고 너처럼 살 좀 빼고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오랫동안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기립근 강화도 중요한데 너 그거 아니야? 뭐? 네 발로 기는 짐승들 있잖아. 걔들은 디스크가 없어. 어? 진짜야. 아 그래? 우리가 만약에 네 발로 다녔다 그러면 디스크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족 보행을 직립보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족보행을 썼으면 디스크 나 같은 이거 사람 어쩐지 없었겠지. 이게 걸어다니면서 지구가 자꾸 잡아 당겨요. 그렇지. 그런 거야. 그래. 하여튼 그래. 저기 모시고 한번 와야 되겠다. 꼭 와야 된다. 알았지? 그래. 고맙다. 어. 오케이.